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꽃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MZ세대들은 생소하겠지만 이상되는 세대에서는 익숙한 가사일 거예요. 섬유산업 미신공들의 힘겨움을 노랫말로 표현한 노차사의 사계인데요. 충남방적 예산공장에 오니까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은 공장과 울타리 하나로 공원이 조성되어서 공원에서 공장을 바라보았어요. 공장 스레트 지붕도 눈으로 하얗게 덮여 있네요. 한때는 섬유산업이 대한민국의 수출 품목 중 가장 중요한 품목으로 경제를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공장이 멈춘 지 22년이 지났어요. 보물단지였지만 20년 넘게 방치돼 오면서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다네요. 국민의 대부분이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죠. 형제 자매는 5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있는 집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위주로 학교를 보냈고요. 특히 장남들 위주로요. 그 시절 장남은 집안의 기둥이었다고 하죠.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오빠를 보면서 언니들도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방적 공정에 취업한 언니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졸린 눈을 부비며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요. 휴가로 고향에 갈 때도 그렇게도 입어보고 싶던 한매칭 교복을 입고 갔다고 하네요. 졸업식 날은 또 어떻고요. 학생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재학생도 따라 울고 교사도 울고 사장도 울고 참석한 내빈들도 울었다고 하네요. 섬유산업은 노동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업종으로 당시 노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업체에서는 산업체 부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영했거든요. 그분들께 수고를 인정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요즘이야 청소년들이 생계를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시절에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경제활동에 뛰어드는 형제자매들이 참 많았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시는 공장이나 직장에서 어린 학생 나이대의 청소년을 보는 것이 익숙했던 시절이기도 해요.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섬유산업은 내수 부진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후발 개도국에게 자리를 내주게 되고요. 국내 제품이 국제적 입지가 크게 줄어들면서 섬유산업이 사양화길로 접어드는데요. 결국 공장도 문을 닫게 됩니다. 가난을 벗어나서 밥 세 끼를 다 먹는 시대가 온 것이죠. 70년대는 배고프고 가난한 국민들이 많았기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들이 많았거든요. 당시 산업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소년기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나 민간 사회에서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들이 같은 또래들이 학생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등교하는 모습을 그렇게 부러워했다고 해요. 같은 나이대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학교 다니고 자신들은 운이 없어서 힘든 집에서 태어나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공장 정문으로 나오면 옆 골목의 상가들이 양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도 미싱이 멈추면서 함께 멈춘 듯 지금은 텅 비었네요. 정문을 나와서 이 골목을 다녔던 언니들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충남방적 예산공장 규모가 4만 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차로 한 바퀴 도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예산공장은 2001년 폐쇄 이후 22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오면서 폐공장에서 날리는 슬레이트 가루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곳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군과 의회, 공직자, 국민 등이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일환으로 이곳이 철거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군수님과 백종원 대표가 이곳에 방문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군수님이 백종원 대표가 이곳에 내려왔을 때 충남방적 부지를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백종원 대표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성사되었다는 후문입니다. 이곳이 완전히 철거되고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바뀌는 그날 저도 다시 한번 이곳에 찾아오겠습니다.